봅시다. 교재는 6쪽을 펴서 여기 또 이제 문제 몇 개 기본적인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6번 봅시다. 자, 수열 중 수렴하는 걸 골라달래. 자, 기억은 지금 다항식이니까 차수 빨리 비교해서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최고차의 수 2차니까 최고차의 수만 비교하면 얘 어디로 가겠다? 2분의 3으로 수렴하겠다. 그래서 기억은 수렴할 거고. 자, 얘는 어렵지 않게 탄젠트 60도 얼마냐면 루트 3이잖아. 루트 3이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2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 빨리 우리 뭐다? 진동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어떠니?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을 때는 빨리 요 놈이 어디랑 어디, 범위에 어디가 들어있는지 보면 될 거야. 2014분에 2014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 어디로 간다? 0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할 거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수렴하겠다. 다음 7번 이제 우리 봅시다.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만 고민을 해볼게. 되게 쉬운 문제니까 우리가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을 때 이렇게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으면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봤다면 지수꼴에서는 밑을 빨리 볼 거야. 그래서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다. 지금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 놈이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한 번만 써볼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이 되지. 얘는 마이너스 3n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분의 얘는 7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사라지겠다. 그래서 1분의 7만 남으니까 7이 될 거거든. 그럼 결국은 얘도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3의 n제곱이 커지는 속도랑 여기 있는 3의 n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똑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얘가 n제곱 있어서 n제곱분의 7n제곱 요 놈은 상수니까 미비한 존재니까 나는 그냥 밑이 가장 큰 놈만 3의 n제곱분의 7 곱하기 3의 n제곱만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요 놈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결국은 7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그냥 밑이 가장 큰 놈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밑에 절대값이 돼야 될 거야.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밑에 절대값이는 놈이 가장 큰 놈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요것만 하나 신경을 써줘. 지금은 지수가 n으로 통일이 잘 되어 있거든. 지수를 통일시킨 다음에 개수만 비교해야 돼. 그냥 무조건 개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통일시킨 다음에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오늘 문제를 풀면서 요 밑에 걸로 해보면 되겠다. 밑에 8번으로 하면 따이겠다. 8번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 지금 보면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4인 등비술 an. 그러니까 an 지금 뭐냐면 4 곱하기 4의 n-1제곱이니까 4의 n제곱인 거지.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선생님이 a n 대신에 4의 n제곱을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여기도 밑이 4고 여기도 밑이 4니까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된다고.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근데 항상 뭘 신경 쓰자? 지수를 통일시키는 거야. 지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n으로 통일시키면 돼. 그럼 여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을 어떻게 써주면 통일이 되는 거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분의 4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쓰면 통일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개수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4로 생각하면 돼. 마치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듯이. 그래서 얘는 4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얘 1 되고 얘가 4 되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저렇게 해결해버릇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9번도 선생님이 이제 계속 정석적인 거랑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랑 계속 같이 한번 해볼게. 얘도 봅시다.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술 an. 그럼 an은 뭐가 될 거냐면
4 곱하기 3의 n제곱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대. 그럼 SN 등비수열 합이니까 등비수열 합으로 빨리 계산합시다. 그럼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초항 4 곱하기 공비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2 약분돼서 얘 선생님 이렇게 쓸게.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 이게 SN이 되겠다. 그럼 집어넣어 볼까?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3의 n-1제곱 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야. 자, 정석적으로 한 번만 풀어볼게. 정석적으로 분모의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거든. 요 놈. 3의 n-1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게. 3의 n제곱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왕이면 분수가 나오는 게 싫어서 선생님이 분모 분자를 3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볼게. 이렇게. 그럼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 4만 남겠지? 이렇게 남을 거고. 얘를 3의 n-1제곱으로 남으니까 3이 하나 남아서 6 이렇게 되겠다. 빼기 2 곱하기 선생님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되나?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사라지니까 4분의 6만 남아서 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쓰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럼 봐봐.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지수를 통일시킨 다음에 개수만 비교하는 거야. 여기 3의 n-1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3의 n-1제곱으로 내가 바꿔볼게. 이렇게 3 하나 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요 2-2는 굉장히 미비한 존재니까 있으나 마나고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지수 통일시키는 것만 잘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럼 10번도 봅시다. 다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형태지? 대부분?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형태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돼. 이거 좀만 보류할게. 얘 제일 귀찮으니까. 얘 어디로 가니?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 0으로 가냐? 얘가 미안하다. 얘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얘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 어떻게 될까? 분모는 밑이 3이고 분자는 밑이 2야. 그러니까 요 놈에 비해서 요 놈은 굉장히 미비한 존재들이잖아. 마치 다항식에서 3차, 2차 이런 형태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1꼴이나 마찬가지라서 0으로 가겠다. 얘도 분모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겠지? 우리 항상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는 게 무한대분의 1이 0이다. 얘는 2차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n제곱분의 2n제곱이니까 얘는 2로 가겠네. 그럼 얘도 0으로 가겠지 뭐. 얘가 답이겠다. 좀만 여우같이 풉시다. 그 다음에 쭉 와서 우리 9쪽에 18번을 한번 보자. 이제 유형별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문제들 이제 문제 푸는 걸 계속 학습할 거거든. 미적분 쪽이 뭐 수투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적분 쪽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문제 푸는 거 잘 해봅시다. 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 한번 해보자. 지금 해봐. 얘 할 수 있지. 18번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18번 해보자. 풀면서 갑시다. 잠 좀 깨게. 봅시다. 자, 얘는 우리 항상 합의 계산이 나오면 얘 빨리 어떤 식이 나오면 요거부터 빨리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얘는 우리 항상 이제 합은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일반항 친절하게 주고 있으니까 요거다 요거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9k 제곱 9 시그마 k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식으로 쓸 수 있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n 세제곱분의 한 번만 쓸게. 앞에 9 있고 k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도 3차고 분자도 3차니까 딱 빨리 뭐만 비교하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20번은 그냥 선생님 바로 볼게. 바로 같이 봅시다. 20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양의 실근 a,n이라고 하는데 얘 지금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근해 공식 써야 된다. 근해 공식 쓰면 x는 마이너스 2n에 뿔마 루트에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4n 제곱 플러스 16n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중에서 양의 실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4n 제곱보다 살짝 크잖아. 루트 4n 제곱이 2n이니까 2n보다 살짝 크거든. 그래서 빼면 얘는 무조건 더하기가 되면 양의 실근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2만 좀 4를 바깥으로 좀 뽑아낼게. 2로 이렇게. 요게 AN이야. 그럼 요거 극한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해서 극한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유리화 하면 되겠지. 유리화. 선생님이 순서를 좀 바꿀게. 이렇게 바꿔서 유리화할게. 이렇게 바꿔서 바로 2 뽑아내서 유리화합시다. 2는 뽑아낼게. 이렇게 유리화하면 분모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 더하기 요놈이 될 테니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n 요렇게 될 거고 앞에 2 있어. 2 내가 뽑아내고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4n 이렇게 되겠다. 그럼 분모 n에 대한 1차식 분자도 n에 대한 1차식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1 더하기 1분의 8이 돼서 답은 4가 답이 되겠네. 결국 우리 수투에서 했던 극한의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 넘겨서 22번 한번 해볼까? 얘도 전형적인 딱 지금 우리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 문제니까 22번 한번 해봅시다. 22번하고 22번 푼 친구들은 24번도 한번 해봐. 우리 손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 이 22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잘 했을 건데 변수를 항상 잘 체크해줘. 이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이 변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x, y들은 다 그냥 상수인 거지. 다 상수인 거야. 그래서 빨리 요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차수가 큰 25n제곱을 먼저 써주고 얘네 둘은 빨리 n제곱으로 묶어서
요렇게 쓰는 n으로 묶어서 요렇게 쓰는 연습이 먼저 되어 있었어야 돼. 이렇게 바꾸고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n이 변수니까 xy는 그냥 상수인 거거든. 뭔지 모르는 미지수야. 그러면 얘가 4로 수렴한대. 우리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루트가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유리화하는 거지. 얘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차수가 같으니까 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유리화를 할 거다. 그래서 유리화하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 이제 이 정도 바로 할 수 있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가 이제 분모로 생기지. 루트에 25n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n 더하기 5n이 분모로 올 거고 분자는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 그럼 25n 제곱이 날아가는 거니까 요것만 남겠네. 이렇게 남겠다. 그럼 이제 분모 몇 차? 1차. 분자도 1차.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루트 25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분모는 10이 되겠지? 분자는 요놈만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겠다. 이렇게 얘가 지금 얼마가 되고 싶다? 4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변수 잘 체크해서 식 정리 이쁘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수트 때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들이 호흡이 많이 길어질 거거든. 특히 이제 심화미적분은 정말 문제 호흡들이 길어질 거라서 이렇게 식 정리하는 거 차근차근 잘 연습을 해보고 24번도 봅시다. 우리 이제 수열에서 배웠던 거를 잘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부분합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n제곱분의 sn이 2분의 1이다 밖에 없어. n제곱분의 sn이 2분의 1이다 밖에 없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어도 좋아. 첫 번째는 n제곱분의 sn의 모양을 무조건 만드는 거야. 나는 n제곱분의 sn이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다 되는 게 n제곱 넘겨서 그냥 sn을 2분의 1 n제곱이라고 놔도 돼. 사실 정확하게 강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나도 이렇게 풀거든. 이게 아니고서야 될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편한 거 써. 근데 다만 이 식정리는 잘할 수 있어야 돼. 시그마는 더하기는 다 찢을 수 있는 거지. 더하기는 다 찢을 수 있다고. 그럼 이거 봅시다. 얘 이렇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ak니까 얘는 sn 이렇게 쓸게.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2를 n번 더한 거니까 2n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분모는 이렇게 찢으면 이거 먼저 쓸게. k는 1부터 n까지 ak니까 sn이 되겠지?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니? 이 바깥으로 나가면 시그마 k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만 이렇게 남겠네. 요거의 극한 구해달라는 거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정석적으로 그냥 풀게. n제곱분의 sn이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빨리 어떻게? n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쓸게. n제곱 이렇게 나누면 수렴하니까 얘네들이 다 어떻게? 분배가 된다. 극한이 다 분배가 될 거야. 그럼 n제곱분의 sn은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1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얘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얘는 2차분의 1차니까 0으로 가겠다. 그래서 2분의 3분의 2분의 1이 돼서 답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 성질 잘 이용하면 될 거고 또 우리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26번 한번 풀어봅시다. 26번 이거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도 선생님이 정석적으로도 풀어보고 좀 직관적인 해석법을 좀 기르면 좋아서 직관적으로 극한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아서 둘 다 한번 해봅시다. 빨리 고민해보자. 아니 방학했는데 이렇게 2시부터 힘들어 다들. 빨리 해보시오. 26번 풀어보시오.
한번 생각 좀 해봤어? 고민해봤니?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한 번만 풀어볼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이제 극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가정하고 시작했을 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한번 직관적으로 한 번만 해봅시다. 봐봐. AN이 지금 무한대로 가거든? A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 곱하기 BN은 5로 수렴한대. 지금 AN이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근데 둘이 곱해서 5로 가려면 BN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랑 곱했는데 어떤 상수로 수렴한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 맞니? 이래야지 수렴할 건덕지가 생기지. 그래야 가능성이 생기잖아.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했는데 수렴할 수는 없으니까 BN이 0으로 간다고 나 확신할 수 있다고. 이게 직관적인 생각이야. 그럼 볼래? 이거 봐봐.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N 곱하기 BN이 5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가 어디로 가? 5로 가지. 얘가 5로 가? 근데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원래 찢으면 안 되는데 얘가 5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둘이 곱하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사라지겠네. 맞니? 얘 어디로 간다고? BN 0으로 간다고. 그럼 나 끝났네. 얘 어디로 간대? 5로 간대. 2 곱하기 5 더하기 4는 14다. 그러니까 직관을 좀 극한을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선생님께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 극한을 좀 계속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정석적으로 한 번만 해볼게. 정석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극한에다가는 뭔 짓을 할 수가 없거든. 극한에다가는 뭔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N 곱하기 BN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해볼 거야. 이렇게 CN으로 정의를 해볼게. CN으로 정의하면 얘가 5로 가니까 CN도 5로 수렴한다고 알 수 있지. 내가 지금 A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알고 CN이 5로 가는 거 아니까 BN만 모른단 말이야. BN만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래서 BN을 양변을 AN으로 나누면 AN분의 CN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BN의 극한은 어디로 가지? 연우 왜 이렇게 힘들어? BN의 극한은 어디로 갈까? 얘 무한대로 가고 얘 5로 간다며. 무한대분의 5니까 어디로 가? 0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그럼 내가 BN 대신에 죄다 AN분의 CN을 집어넣는 거야. BN 대신에 AN분의 CN을 죄다 집어넣어. 그럼 얘는 BN 대신에 AN분의 CN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N 곱하기 AN의 제곱분의 C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AN은 하나 약분되잖아? 그럼 AN분의 CN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5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5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0으로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AN 곱하기 BN은 문제에서 5로 수렴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 BN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얘 0으로 간다고. 그래서 10 더하기 4가 돼서 14.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열 극한에서는 뭔가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한을 취하기 전의 상태에서 수열을 새로 만든 다음에 바꿔서 푸는 거. 둘 다 뭘 써도 괜찮다. 그러면 29번 봅시다. 29번은 선생님이 바로 풀게. 지금 항상 수열에서 부등식 문제가 나오고 부등식의 형태가 나오고 극한값 구해달라 그러면 그냥 100% 샌드위치 정리인 거지. 100% 샌드위치 정리다. 근데 지금은 살짝 꼬았어. 문제에서 n세제곱분의 sn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일반항의 범위를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빨리 뭐 할 수 있어야 돼? 얘 이용해서 sn씩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일반항 가지고 sn 부분합 어떻게 찾아? 더하면 되지. 더하면 돼. 여기다가 시그마 붙여주면 된다고. 시그마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이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좌변에다가 시그마 취했어. 근데 우변 여기 가운데에다가 시그마 취하면 SN이 되겠지. 그래서 SN이라고 쓸게 바로.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다가도 시그마 취합시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SN의 시계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선생님 좀 바로 할게. 시그마 나가면 2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빼기 3n 이렇게 되겠다. sn 이렇게 될 거고, 얘도 2 나가서 시그마 취하면 2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4 곱하기 시그마 4 시그마 n이니까 4n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뭐 할 거야? n 세제곱분의 sn을 구하고 싶으니까 n 세제곱으로 나눌 거야. n 세제곱. n 세제곱 선생님 여기다 쓸게. n 세제곱 n 세제곱 n 세제곱 n 세제곱 이렇게 하고 뭐 할 거다? 극한을 취할 거다. 극한을 취할 거야. 극한을 취하면 뭐가 생겨? 없던 등호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우리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3n 세제곱 n 2n이니까 얘는 0으로 사라지지? 그래서 좌변은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우변도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3n 세제곱분의 nn 2n 얘는 0으로 사라지고, 그래서 저기도 3분의 2.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도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식의 형태만 잘 만들면 극한 취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다.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를 쓰게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줘. 그럼 우리 32번 한번 해볼까? 32번. 아마 고민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아. 한번 볼게.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수열의 극한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수열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자연수만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을 하고 왔으니까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를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수열의 극한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봐도 되는데, 이게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도 돼. 2분의 파이 x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 그럼 사인 함수는 일종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거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얘는 1차고 분모는 3차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얘도 발산할 거고, 얘는 우리 지수꼴의 극한이 있을 때는 빨리 요 놈이 언제일 때만 수렴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발산이 된다고 우리 아까 학습했었지? 그래서 발산한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어쨌든 얘가 무한대로 가. n-1제곱이든 간에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0으로 가지. 그래서 어디로? 1로 수렴하겠다. 1로 수렴하겠다. 얘는 유리화해보면 알 수 있지. 바로 한번 해볼까? 유리화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분의 요 놈의 제곱에서 요 놈의 제곱을 빼면 2n 요렇게 되나?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했을 때 1차항분의 1차항이니까 1로 수렴하겠다. 그래서 미음도 수렴하네. 요걸 이제 잘 보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만든 건데, 얘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n분의 1 곱하기 사인 n세타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을 분모로 이렇게 보내보자. 분모. 그리고 사인에 n세타 이렇게 놔볼게. 이렇게 놔볼게. 세타가 지금 뭔지 모르거든? 연우야 잘 봐봐. 세타가 지금 뭔지 몰라? 얘는 근데 사인은 어쨌든 무조건 어디랑 어디 사이밖에 왔다 갔다 못하니, 무조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밖에 왔다 갔다 못하지.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얘는 어디로 가지? 얘는 혼자서 꿋꿋하게 무한대를 향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설령 마이너스 1하고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던지 간에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결국은 어디로 갈까? 결국은 얘는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자는 어쨌든 굉장히 미비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가 있을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냐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밖에 왔다 갔다 못한다. 그럼 n분의 탄젠트는 좀 달라지겠지. n분의 탄젠트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가면 되고, 넘겨서 35번을 볼 건데 35번 여기 유형 11 위에다가 그냥 살짝 x표 쳐놔. 우리는 숙제는 안 할 거야. 문제는 선생님이랑 35번만 그냥 같이 한번 볼 거고 35번만 그냥 같이 한번 볼 거고 뒤에 두 문제는 숙제를 안 해도 돼.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얘네들이 이제 사교육 조장한다고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게 된 문제들이야. 수능에는 안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내신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좀 시험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한두 개씩 한 개 정도는 출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가볍게만 좀 보고 갈게. 가볍게만. 근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때 정의를 쓰겠다라는 거야. 지금 보면 기억해. an-bn하고 an-bn이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우리 an-b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정확하게 풀어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쳐볼게. 알파로 수렴한다고 쳐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거든. 우리가 수렴하면 상수배한 거, 더하기 빼기한 거, 곱한 거, 나눈 거 0이 아닐 때는 다 각각을 분배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얘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얘는 an, bn으로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 극한을 취한다고 쳤을 때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곱한 것도 수렴한다고 알고 있고 뺀 것도 수렴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 얘가 베타로 가고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내가 가정했으니까 얘는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확인하길 바란 거야. 그럼 얘 한번 볼게. 얘는 선생님 여기다 바로 써볼게. an 더하기 bn하고 an이 수렴한데 그럼 선생님이 얘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해보고 얘는 베타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를 an분의 bn을 이 둘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an으로 나누면 되지. 봐봐. an분의 an 더하기 bn 두 개를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찢을 수 있지. 이렇게 찢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an분의 bn 이렇게 찢어질 거거든. 이거 존재하니? 이거 극값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뭘 조심해야 돼? 나눌 때는 0이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만 나눌 수 있는 거지. 지금은 b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 이게 만약에 b란다. an이랑 베타가 요놈의 수렴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보장,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힘든 건 기억 니은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 이런 거 디귿 때문에 힘든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렴 성질로 푸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게 안 된다는 반례를 떠올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반례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an, bn이 각각 수렴하는데 an 빼기 bn은 음의 값에 수렴하면 모든 자연수 bn, n에 대해서 bn이 항상 크냐고 물어봤어. 다시 an하고 bn이 수렴해. 근데 an-bn이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해. 그럼 an-bn은 뭘로 수렴할 거냐면 얘네 각각이 수렴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할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는 거거든.
bn의 수렴값이 an의 수렴값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모든 항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항상 bn이 an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본 거야. 맞을까 틀릴까? 뭔가 이상하지? 이게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니까 나오겠지? 얘는 틀렸어. 이런 게 힘든 거야. 발레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발레. 사실 그림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 그림으로도. 만약에 이런 수열을 생각해봐. 어떤 수열 A에는 0으로 가. A에는 0으로 가는 거야. A에는. 근데 발레 정확하게 하나 써줄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 항상 수열의 극한에서 이상한 애는 진동하는 걸로 만들 수 있어. AN이 0으로 가는데 이렇게 0으로 간다고 생각해. 왔다 갔다. 막 10, 마이너스 5,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으로 가는 극한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래서 막 처음에 10으로 시작해. 1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5로 갔다가 2분의 5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근데 B에는 1로 가는 거야. B에는 1로 가는데 B에는 1로 가? 여기 1이 있어. 근데 0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1로 다가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첫 번째 항은 얘는 10이고 얘는 0이니까 얼마든지 bn보다 커지는 an을 한두 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진동하는 걸 좀 기억하면 되는데, 수식적으로 좀 뭔가를 하나 만든다면 뭐 이렇게 진동하는 거나 이런 거 필요도 없이 뭘로도 만들 수 있냐면 a에는 뭐 n분의 1 이렇게 만들어. a는 n분의 1. 그 다음에 b에는 뭐 이렇게 할까? 3-n분의 4 이 정도 하면 되려나?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n이 커지면 0으로 가지? 무한대분 1이니까 얘는 3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요놈의 극한값이 요놈의 극한값보다 큰 건 맞는데 첫 번째 항 어떠니? 얘는 1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발리되는 거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진동하는 걸 하나 생각하거나 아니면 발레를 좀 여러 개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꾸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사교육을 조장한다. 그래서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고 내신에서는 가끔 나오는 편이라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서 36, 37 안 해도 되고. 시간상 선생님이 고민했던 게 하나 있는데 38번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38번은 얘도 사실 도형이랑 이런 거 선생님 좀 빼려고 하는데 얘는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지금 해볼까?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38번. 좌표만 잘 찍으면 되니까 AN, BN 가지고 CN 좌표만 잘 찍으면 되니까 잘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심화유적분부터는 조금 실전에 가까운 영역이잖아. 뭐 수원, 수투, 심화유적분은 이제 수능 직접 출제 영역들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좀 실전답게 잘 뭔가 지금까지 배웠던 노하우들을 잘 써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볼게. 보자. 지금 y는 로그 2의 x 위에 an하고 bn 좌표 두 개가 있는데 cn은 둘을 연결한 거에
x축과의 교점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N, CN 대 BN, CN이 지금 1대 3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1대 3이다 라고 알려줬거든. 그럼 우리는 빨리 이걸 가지고 많은 관계를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많은 관계. 지금 내가 A에서 X축이 수선해발 내리고 BN에서 X축이 수선해발 내리면 요거 때 요게 1대 3이기도 하지. 근데 모두 1대 3이기도 해. Y축에다가 수선해발을 이렇게 내려볼래? Y축에다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리면 요거 때 요것도 1대 3이 돼야 되는 거 맞니? 우리가 보통 좌표를 찍을 때 X좌표를 찍어 나가는 게 편한 건 맞아. 편한 건 맞는데 지금은 X좌표를 가지고 1대 3을 써먹기는 좀 귀찮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이걸 A, 얘를 B 문자 두 개로 놓는 거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 쓰는 게 좋냐면 Y좌표가 1대 3이다를 쓰는 게 좋아. Y좌표의 B가 1대 3이다. 그럼 얘는 굉장히 편하게 처리가 될 거야. 항상 우리 이제 문자의 개수를 적게 처리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얘도 이제 원래는 뭐 A,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A,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선생님은 그냥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 요 놈의 Y좌표를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라고 이렇게 처리해 볼게. 마이너스 로그 2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면 요 놈의 좌표보다 요 놈의 좌표가 난 편하게 좀 나오고 싶거든. 최대한 분수를 안 쓰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 뭘로 잡은 거냐면 로그 2에 n분의 1로 이렇게 둔 거야. 그러니까 AN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고. n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n으로. 이렇게. 좌표를 좀 이제 이쁘게 찍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겠니? 1대 3이 돼야 되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갔고 얘는 위로 왔으니까 3 로그 2의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니? 이 y좌표를. 그럼 뭐라고 설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로그 2의 n의 세제곱으로 설정한 거나 마찬가지. 그럼 내가 bn의 좌표를 뭘로 잡았다라는 거니? x좌표를 n 세제곱으로 이렇게 놓고 y좌표는 3 로그 2n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좌표를 애초에 좀 막 마구잡이로 설정하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설정을 하자라는 거지. 그럼 이제 C에는 뭐 1대 3 내분점을 써도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3대 1이다를 써도 되고 그럼 C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XN이 바로 나오겠지. 그냥 바로 할게. 선생님 그냥 내분점 쓸게. 1대 3 내분점이니까 4분의 3하고 쓸데없는 반대쪽에 상관없는 얘 n분의 3 더하기 1하고 상관없는 요놈 n세제곱 얘가 xn이 되겠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x좌표를 얘를 n분의 1로 줬구나. 좋네. 그럼 더 편하게 할 수 있네. n분의 1로 줬네 아예. 그럼 xn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xn 여기다 이렇게 n세제곱 해주면 결국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얘는 0으로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수만 비교하면 4분의 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y좌표의 비를 이용하면 1대 3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이제 연습을 해보고 41번을 봅시다. 41번. 우리 반은 이 정도면 잘 할 테니까 바로 한번 볼게. 우리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잖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수 x는 항상 우리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쓸 수 있다.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쓸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는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의 숫자 0보다 크거나 같고 소수 부분이니까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정수 부분은 좀 찾기가 편하잖아. 정수 부분은 좀 찾기가 편하니까 소수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나간다? 어떤 수에다가 정수 부분을 뺀 걸로 문제를 보통 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면 될 텐데 4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볼게. 지금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하겠대. 그럼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요거 바로 앞에 정수, 요거 바로 뒤에 정수를 하나 찾으면 되지.
그럼 루트는 제곱수가 되면 되니까 요거 바로 앞에 정수가 뭐가 될 거야? 루트 n제곱이 되겠네. n제곱 바로 앞에 작은 제곱수. 루트 n제곱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1 바로 앞에 제곱수가 뭐가 있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요렇게. 그래서 지금 루트 n제곱 플러스 1은 루트 n제곱보다 크고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의 숫자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n의 정수 부분 an은 뭐가 된다? n이 되겠지. n이 되겠지. 그래서 an에다가 n 집어넣어서 풀어봅시다. 풀면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을게. n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도 유리화 문제가 되는 거지. 루트가 있으니까 좀 기계적인데 루트가 나오면 결국은 유리화다. 요것만 유리화합시다. 요놈의 켤레식을 분모 분자에다 곱할 거니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여기 앞에 n이 있고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니까 1만 남나 이렇게. 그럼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1 더하기 1 2분의 1이 돼서 답은 2분의 1.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는 거 예전부터 연습 많이 했던 거니까 잘 풀어보시고 44번 봅시다. 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온 거야.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와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만 다시 쓰고 문제 풀어볼게.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좀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 이런 걸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본다 그랬어. 항상 등비수열의 극한은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야. 경우를 나누는 연습. 선생님이 요 그림 정도 하나 기억하면 좋다 그랬지. 마이너스 1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랑 마이너스 1 바깥쪽 1 바깥쪽이랑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 그림으로 기억해두면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이제 이거 먼저 쓸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얘를 먼저 쓸게. 요거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산한다. 그 다음 세 번째 r이 1일 때는 그냥 1 집어넣으면 1로 수렴할 거고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 발산하게 되겠다. 그래서 항상 모르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 그러니까 빨리 요놈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해달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해달라는 건 여기 있는 밑에 범위를 조사해달라는 거지. 요놈의 범위. 그럼 루트 5에서 2 빼면 얘 1보다 조금 작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놈이 될 테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범위 봐달라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자, 그 다음에 47번 봅시다. 극한은 계산을 좀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서 지수꼴의 극한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좀 차근차근 해볼게, 선생님이랑.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 요 A 다이아몬드 B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대. 그래서 우리 요거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선생님 첫 번째로 이렇게 쓸게. 요거 먼저 계산해볼게. 식을 차근차근 써봅시다. 자, 잘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a가 3이고 b가 2니까 4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다. 그럼 봐봐. 등비수열의 극한, 지수꼴의 극한은 결국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거다? 밑이 가장 큰 놈의 영향을 받을 거야. 여기 밑이 3인 애들이 있고 밑이 2인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얘네들은 어때? 굉장히 미비한 존재라고. 볼 필요가 없다고. 얘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고. 마치 다항함수의 극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듯이 없애버려도 된다. 그럼 지금 지수 이쁘게 맞춰져 있지. 3의 n제곱, 3의 n제곱 지수 이쁘게 맞춰져 있으니까 나 뭐만 비교할 거야? 개수만 비교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1분의 4가 돼서 얘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얘가 4가 됐어. 이렇게.
그럼 두 번째로 이제 4 다이아 6 요거 해봅시다. 그럼 얘도 선생님이 써볼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가 4고 b가 6이니까 4의 n제곱 더하기 6의 n제곱 분해 b가 6이니까 8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니까 3 곱하기 6의 n제곱. 그럼 얘는 또 어때? 밑이 4인 아이들과 6인 아이들? 그럼 밑이 6인 애들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미비한 존재들이니까 또 없는 애 취급하는 거지. 그럼 또 지금 밑이 지수가 또 이쁘게 맞춰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비교하면 돼?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1분의 3, 3으로 간다. 이렇게 공부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우리 50번 한번 해봅시다. 연습할 겸 50번 한번 해봅시다. 목요일까지는 괜찮을 거야. 수업 괜찮을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극한하면서부터 조금 생소해질 건데 생소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 몇 개 안 남았어. 활용은 좀 넘어갈 거라 좀만 기운 냅시다. 30분까지는 끝날 것 같아. 자, 한번 볼게. 우리 수열 잘 기억하고 있지? 지금 첫 장부터 n항까지 등비 수열이거든? 등비 수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SN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일반항 찾을 수 있는 거지. 일반항 AN은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면 된다. 원래 두 번째 항부터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바로 할게.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어차피 나는 두 번째 항부터 봐도 문제가 없다. 첫 번째 항을 지금 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로 계산해 볼게. 그러면 2분의 3의 3n제곱 빼기 1에서 빼기 2분의 3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2분의 3이랑 3의 n제곱 3의 n-1제곱이니까 3이 n개 3이 n-1개잖아. 그래서 이 2분의 3의 n-1개로 묶으면 여기는 3이 하나 남고 여기는 다 빠지죠. 이렇게. 그럼 2 이렇게 지워지겠다.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네. 3의 n제곱. 그럼 집어넣자. 자, 여기 3의 n제곱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지금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고 얘는 상수니까 그냥 미비한 존재니까 필요 없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다? 지수 빨리 통일시킬 거다. 지수 3의 n 플러스 1도 여기 3의 n제곱이니까 얘 지수 빨리 통일시켜서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돼. 그럼 3의 n제곱 3의 n제곱이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1분의 3 3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다항함수처럼 쉽게 풀 수 있어. 유형 17은 넘어갈게. X표 쳐놔. 문제가 지금 전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넘기면 되고, 사실 유형 18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문제라서 유형 18은 해봅시다. 56번은 좀 보고 갈게. 원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문제가 좀 중요한데 이 문제로 연습하기는 조금 아쉽긴 하거든. 그래도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지금 자연수 K에 대해서 수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수열 AN이 수렴하고 싶대. 사실 형태가 좀 잘 안 보이긴 하거든. 안 보여서 지금 문제가 유형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분모가 항이 한 개면 이렇게 찢는 연습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찢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 번만 써볼게. 차근차근. 지금 수열 AN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찢으면 한 번만 차근차근 쓸게. 10K의 N제곱 분의
k제곱 플러스 9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10k의 n제곱 분의 여기가 30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지금 얘도 지수가 n으로 똑같고 얘도 지수가 n으로 똑같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지수 n으로 묶어 쓸 수 있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k 분의 k제곱 더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10k 분의 30 이렇게 묶어 쓸 수 있겠다. 제가 뭐 약분할 수 있는데 우선 그냥 저렇게 표현해 볼게.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an 얘가 수렴하고 싶은 거야. 지금 변수를 빨리 잡아야 돼. n이거든. n.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고 싶다.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는 거지.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으니까 이거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등비 수열이 수렴하고 싶다는 거야. 등비 수열이 수렴하고 싶다고. 우리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아까 했던 거 기억나니?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문제를 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어떤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수렴한다? R이 어떻게 될 때?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써달라는 거야. 얘는 지금 등비 수열 두 개의 합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요거. 그러면 더한 게 수렴하려면 얘도 수렴해야 되고 얘도 수렴해야 되고 동시에 얘도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문제 두 개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얘 10k분의 k제곱 플러스 9 이게 지금 R인 거잖아. R의 n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동시에 얘도 10k분의 30k니까 선생님 k분의 3이라고 쓸게. k분의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문제에서 자연수 k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미 양수는 만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 생각 안 해도 돼. 얘도 이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것만 풀면 되는 거야. 요것만 풀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10k 이렇게 넘길게. 다 왼쪽으로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서 바로 할게. 1보다 크거나 가고 k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 동시에 여기서 k 넘어가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3에서 9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자연수의 개수는 7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연습하기 조금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이 정도 생각하면 좋겠고 이제 우리 2개 남았거든. 이 2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잠 좀 깨고 이 2개 우리 2개만 하면 돼. 유형 19랑 유형 20 이 2개 뒤엔 안 할 거야. 어제 S반도 안 했어. 그래서 정말 잘해봅시다.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문제야. 요거 하려고 오늘 수업한 거야. 요거 2개 하려고 오늘 지금까지 수업한 거거든. 잘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 극한을 하게 됐을 때 시험 문제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선생님 가끔 시험 대비할 때 이제 그런 표현 쓰거든. 이 시험에 안 나오면 와서 내 멱살 잡으라고. 근데 나왔는데 틀리면 내가 너네 멱살 잡겠다고. 이 딱 그 문제야. 요거랑 이 다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라서 잘 해볼게.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3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랑 1일 때랑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각각 이렇게 수렴하면 돼. 이게 그냥 문제가 어떻게 보통 나오냐면 요거 구하라고 나오는 거야. 얘 구해줘 이렇게 나와. 구해줘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 빨리 뭐 생각해야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는 거야. R이 아니야. n의 지금 극한이 취해져 있는 거라고. 지수꼴의 극한은 빨리 어떻게?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야. 밑에 따라서 어떻게 수렴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경우를 나눌 거야. 그래서 경우를 우리는 4가지로 보통 나누게 돼.
보통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선생님 쓰고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는 요거부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요거일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마지막에 쓴 이유가 있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보통 잘 안 해.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경우를 나누고 바로 다이렉트로 예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하나 거칠 거야.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난 요놈의 극한을 생각할 수 있거든.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계산할 수 있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 무조건 어디로 가니?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 무조건 어디로 가? 얘 0으로 간단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R은 1일 때는 얘는 그냥 사실 1 대입하면 되지. 얘는 그냥 이렇게 할게. R은 1 대입하면 돼. 얘는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게 너무 중요해. 이때는 R의 n제곱은 발산해. 근데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왔다 갔다 발산하는 경우로 나눠진단 말이야. 한 번만 써볼게. 너희는 쓰지 말아봐. R이 1보다 클 때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R의 n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R의 n제곱이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진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 보여. 근데 이걸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는데 얘를 가지고는 뭘 써먹을 거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이 0이다를 써먹을 거야.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R의 n제곱분의 1이 0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보통 안 하는 이유가 얘가 진동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진동하잖아. 같다고 쓰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1하고 1을 진동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거든. 그럼 봐봐. 얘를 보통 안 쓴다 그랬지 안 쓴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 언젠 쓸까?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R의 2n제곱이라고 그러면 얼마야? 얘가 무조건 짝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얘 뭐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R의 2n 마이너스 1제곱이래. 그럼 얘 무조건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쓴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R의 n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일 때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서도 안 준 거고.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얘부터 해볼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으로 간다고. 그럼 선생님 그냥 이거 첫 문제니까 선생님 다 쓰면서 갈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1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1분의 1만 남아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디로? 1로 수렴한다. 그래서 A는 1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R이 1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돼. 바로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4가 되겠네. 응. 3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3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R이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4니까 2로 가겠지. 그래서 1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요걸 잘해야 돼. 얘네들은 항상 잘해야 돼. 한 번만 쓸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3이잖아. 그럼 나는 지금 이걸 쓸 거거든. R의 n제곱분의 1을 쓸 거거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을 선생님이 알고 가자는 거야. 얘는 항상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야. 얘로 나누는 게 아니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라고. 아니 정확히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크네.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니까 분모 분자를 지금 R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야.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아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겠지? 이거 좀 지우자. 1, 그 다음에 얘는 아래 n제곱으로 나누면 아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 아래 n제곱으로 나누면 1, 얘 아래 n제곱으로 나누면 아래 n제곱분의 3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요거 아래 n제곱분의 1이 0이다. 얘 0으로 사라지고 얘도 0으로 사라진다고. 그래서 1분의 1만 남으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1로 가겠다. 이게 우리가 제일 잘 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갈 거다라는 거. 경우를 나눠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거다. 비슷한 케이스의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 지금 이제 넘겨서 62번을 볼 건데, 예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문제야.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이 좀 분리가 되면서,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이제 수투로 넘어오고 수열의 극한은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서 요새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짬뽕해 놓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잘 해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2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x가 지금 그냥 다 r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방금 봤던 문제에서 r 대신에 x가 들어간 건데 꼭 좀 잘 생각을 해줘. 변수가 x야. 변수가 x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지수의 극한이 있는 거야. x의 극한이 아니야.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는 형태라고.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을 때는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밑에 범위를 나눠야 된다고. 아까는 R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X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빨리 나눠야 돼.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여기다 세로로 쓰자. 두 번째, 절대값 X가 1일 때 쓰자. X가 1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네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야. 결국은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거야. 자, 그럼 나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범위에 따라서 fx를 결정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중간에 선생님이 과정을 하나 거친다 그랬지? 뭘 이용할 거야?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내가 이용하고 싶은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이 얼마다? 얘가 0이다라는 거. 이걸 쓰고 싶은 거고, x가 1일 때는 그냥 얘 대입하면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냥 대입하면 될 거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뭘 쓸 거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1이다가 x의 n제곱분의 1이 0이다를 쓸 거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제 fx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요 경우 해봅시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fx 어떻게 될까? xn 지금 얘네들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고. 맞니? 얘들 한 번만 쓸까? 차근차근 하면서 갈게. 이렇게 있을 때 얘 0으로 사라지고 얘도 0으로 사라져. 그럼 남는 게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fx가 되는 거야. 이게 fx야. 그럼 x가 1일 때는 그냥 f1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1에서의 함수값. 근데 1 그냥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f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얘는 이제 뭘 쓰면 되냐면 여기 2n제곱은 짝수고 2n 플러스 1제곱이 홀수니까 계산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짝수가 되니까 1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그래서 없어져서 얘도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해. 그럼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써야 돼. 얘도 선생님 한 번만 쓸게. 차근차근. 리미트 x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이제 요것만 잘 보면 돼. 얘만 잘 하면 어렵지 않거든. 이렇게 나 마이너스 1인가? 자 이렇게 돼.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x n제곱분의 1이 0이다를 쓸 거거든. 어떻게 할 거라고? 분모로 나눌 거라고.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누구로 나눠야 돼? 얘로 나눠야 된다. 얘로. 분모 분자를 x의 2n제곱으로 이렇게 나눌 거야. 요것만 잘 기억해줘.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분모 분자를 x 2n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이 되겠지? 더하기 x의 2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얘는 x 2n제곱으로 나누면 x가 2n 플러스 1개 있는데 2n개로 나눴으니까 x가 하나가 남지. 이렇게. 마이너스 얘는 x가 하나 약분되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2n 마이너스 1제곱분의 1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x의 2n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분의 1이 0이니까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도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얘도 0으로 사라져. 그래서 뭐만 남아? 1분의 x만 남아. 그래서 fx가 x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경우를 4개로 나눴더니 fx가 각각의 범위에서 죄다 다른 애들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fx 식으로 한 번만 써볼게. fx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식을 따른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따르겠다고.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클 때는 x라는 식을 따를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식을 찾았으니까 뭘 할 수 있니?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 수투에서 좀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직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다뤄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 범위가 쪼개져 있지. 자, 지금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경계로 범위가 쪼개져 있어.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우선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x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오른쪽하고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y는 x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1 오른쪽하고 여긴 안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얘가 그려진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그림 여기다 잘못 그렸네.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냥 봐줘.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게 fx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극한은 많이 연습했으니까 f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1의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이렇게 얘를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1의 우극한 1이 되겠네. 1의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를 향해서 갈 거냐면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겠다. f1은 1에서의 함수값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100%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 100%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약간 동떨어져서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풀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문제를 해본 거야.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클리닉이랑 숙제 때 좀 연습을 잘 해보면 되고, 그래서 숙제는
64번까지 하면 돼. 우리는 유형 20이라고 22, 23을 좀 제낄 거거든. 제끼고 26, 27쪽 연습 문제도 해봅시다. 연습 문제. 여기는 선생님은 그냥 연습 문제 단원 마무리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줄 생각하고 있거든. 숙제는 64번까지랑 그 다음에 74번에서 81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세보면 되고 선생님이 클리닉 나눠줄 테니까 우리 다 풀었던 문제들 위주로 조금 쉽게 냈거든. 그래서 우선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 푼 친구들은 답지 받아가서 하면 되고